사토에 비하면 화력은 다소 부족할지 모르나 수비력만큼은 대등한 수준입니다.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게 된 저스티스 이상의 활약이 기대되는 오사나이 선수가 과연 기업은행이 겪어온 지독한 사위 징크스를 깨뜨리고 팀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종희 선수에 이어 오늘은 아시아 쿼터로 새롭게 합류한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기업은행이 선택한 일본 국가대표 출신 오사나이 미야코입니다. 97년생인 그녀는 175심의 신체 조건을 갖춘 아웃사이드 히터로 배구 팬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꽤 높은 편이죠. 일본 SV 리그의 히타치, 아스테모에서 10년을 보낸 프랜차이즈 스타이며 앞서 다룬 중국의 종이 선수와 포지션 및 플레이 스타일이 유사합니다. 연령대 등 공통점이 많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그녀가 임대 형태로 기업은행 소속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임대 이적의 배경에는 그녀가 여전히 아스테모 소속의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 SV 리그가 프로화를 지향하곤 있으나 아직은 실업팀 기반의 운영 방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스테모의 정규직인 오사나이 입장에선 굳이 사직이라는 모험을 감수하며 한국행을 택할 이유가 없었던 셈입니다. 우리나라도 테니스 종목에서 이와 비슷한 운영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이나 농협 소속 선수들이 은퇴 후 곧바로 은행원으로 전환되는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1년 단위 계약인 V리그의 특성상 신분 안정을 위해 임대 형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위험 부담을 줄인 영리한 선택이죠. 그녀의 도전 동기는 시마무라나 종희 선수와 일맥상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내 일본인 선수 중 득점 1위를 차지하며 검증을 마친 베테랑 리더가 한국 무대를 두드린 건 새로운 자극과 도전이라는 명분이 컸을 겁니다. 구단을 통해 전환 입단. 소감에서 그녀는 새로운 무대에서 뛸 기회를 준 구단에 감사를 표하며 배움의 자세로 동료들과 힘을 합쳐 승리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자국 리그에서의 성적에 안주하지 않고 낯선 환경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리려는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더불어 마나베 감독의 부임 역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텐데요. 마나베 감독과는 과거 대표팀에서 한솥밥을 먹은 인연이 있습니다. 확고한 주전은 아니더라도 상시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는 일본 내 1.5군에서 2군급 전력이라 평가받습니다. 29세라는 정점의 나이와 공수 양면에서 빈틈없는 육각형 밸런스는 기업은행 전력을 한 단계 상승시킬 핵심 열쇠입니다. 지난 시즌 지표를 보면 특히 공격 지표가 인상적입니다. 총 973점을 몰아치며 전체 득점 10위에 올랐고 웨인을 제외한 로컬 선수 중에는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성공률 자체는 32.7%로 다소 낮아 보일 수 있으나 무려 1000회 이상의 공격 시도를 홀로 짊어진 일본 내 유일한 선수였음을 감안하면 효율까지 완벽히 챙기기는 사실상 무리였습니다. 비슷한 점유율로 득점왕에 오른 폴란드 대표 로잔스키의 성공률이 40%인 점과 비교해보아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치입니다. 국가대표 주전이자 한 수 위 전력이라 일컬어지는 사토 요시노 선수의 성공률이 37%임을 볼 때 화력은 조금 밀릴지언정 꾸준함과 내구성은 검증된 셈입니다. 리시브 부문에서도 준수한 성과를 냈습니다. 부문 8위와 함께 39.5%의 효율을 기록했는데요. 히사미츠의 키타마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목적타 세례를 견뎌내며 이 정도 효율을 지켜냈다는 것은 그녀의 수비 안정감이 상당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토와 비교하면 타점은 낮을지 몰라도 수비 기여도만큼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수준이라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내 리그가 영입 가능한 일본 자원 중 최상급의 퀄리티를 갖췄다고 판단합니다. 일본 배구계의 거물인 마나베 감독은 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수많은 후보를 검토했을 텐데 유럽행을 선호하는 초특급 주전을 제외하고 팀에 가장 필요한 최적의 카드로 오사나이를 낙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그녀의 실력을 가늠할 최근 경기 영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대표팀과의 진주 인비테이션 매치와 일본 리그 내 레드로켓전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요 장면들을 준비했습니다. 포지션별 움직임을 대조하며 시청하시면 더욱 흥미로울 텐데요. 이번 진주 인비테이셔널은 강소희 선수와 레드로켓츠의 사도 선수를 비교하며 기량을 평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경기 영상 함께 보시죠. 이 경기는 지난 시즌에 치러졌던 레드로켓츠와 에스테아모의 1월 24일 정규리그 맞대결입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속 오사나이 선수를 중심으로 해설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메이의 서브로 시작됩니다. 지아가 리시브했고
츠카사가 토스를 올립니다. 사도의 공격이 블로킹에 가로막힙니다. 오사나이의 오픈 공격이 이어집니다. 공이 다시 와타나베 쪽으로 흘러가는군요. 각도를 깊게 공략했는데 터치아웃 판정이 나온 듯합니다. 지아가 안정적으로 리시브를 받아냈고 지아의 공격 타점은 훌륭했으나 STMO 리베로의 수비가 대단했습니다. 오사나이의 긴 연타 처리도 깔끔하네요. 키노의 서브 차례입니다. 리시브 라인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지아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정관장 이적 후 즐겁게 배구를 하고 있는 지아 선수의 모습이네요. 리시브가 조금 짧게 전달됐습니다. 메이의 공격이 차단됩니다. 메이 맥킨지 선수는 미국 무대에서 상당한 실력을 과시했었죠. 폴란드 리그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번엔 지아의 리시브가 흔들렸네요. STM은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높고 오사나이와 와타나베가 주축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1세트는 STM가 승리했습니다. 36대 34라는 치열한 듀스 접전 끝에 따냈네요. 오사나이의 리시브 장면이었습니다. 토스가 다소 뒤로 쏠렸음에도 수비 집중력이 훌륭합니다. 속공 호흡이 완벽하지 않았던 상황, 하이볼 처리가 나갔을까요? 터치아웃이 선언됩니다. 버틀러의 서브 이후 수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사나이의 백어택 과정에서 호흡이 약간 어긋났지만 파이프 공격이 득점으로 연결되는 행운이 따랐습니다. 야마다의 날카로운 서브 득점이 나옵니다. 레드 로켓츠에는 국가대표급 자원이 서너 명 포진해 있죠. 오사나이의 리시브에 이어 터치아웃을 유도해냈습니다. 오사나이 선수가 리시브 부담이 꽤 큰 상황임에도 코트 위에서 아주 잘 버텨주고 있네요. 실점을 허용하게 되고 2세트는 레드 로켓츠가 분위기를 가져갑니다. 와다, 야마다, 츠카사, 사도까지 국가대표 주전급 선수 4명이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메이의 서브, 지아가 리시브를 받았고 와다의 대각 공격이 코트를 가릅니다. 정규 리그 규정상 외국인 선수는 세트당 1명만 투입이 가능하죠. 지금은 토스의 높이가 다소 낮게 형성되었습니다. 공이 네트에 너무 붙어 타점을 잡지 못해 블로킹에 막힐 수밖에 없었네요. 오사나이의 리시브 능력이 돋보입니다. 매우 안정적이네요. 메이 선수 역시 폴란드 리그에서 최우수 아웃사이드 히터로 선정된 만큼 남다른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이의 결정력이 빛을 발하네요. 대각 공격이 아주 예리했습니다. 작년 SV 리그의 득점왕이죠. 이탈리아 출신 선수의 활약 속에 3세트 역시 레드 로켓츠가 가져가는 흐름입니다. 강력한 서브를 잘 받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는데요. 직선 코스 수비 성공, 하이볼 처리합니다. 와, 수비 집중력이 좋네요. 오사나이의 후위 공격 시도, 수비 이후 연결이 다소 길었지만 다시 살려냈습니다. 결국 사토가 터치아웃을 유도하며 점수를 따내네요. 확실히 사토 선수의 탄력이 남다르네요. 오사나이보다 타점이 더 높게 형성됩니다. 다만 오사나이의 리시브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역시 주전 멤버다운 실력을 보여주는 사토입니다. 공이 라인 밖으로 완전히 벗어난 것 같은데요. 터치아웃 판정이 나온 모양이군요. 이어지는 사토의 서브 차례입니다. 자, 오사나이가 아니었나요? 누군지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지아의 서브가 시작됩니다. 지아 선수가 블로킹으로 가로막습니다. 3세트와 4세트 모두 레드 로켓츠가 가져가며 최종 스코어 3대 0으로 완승한 경기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이번 시즌 우승팀인 히사미츠와의 맞대결입니다. 지난 3월 7일에 치러진 비교적 최근의 경기인데요. 이 박진감 넘치는 매치도 함께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메이 선수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리시브 안정적이고요. 자, 사메디 선수. 사메디가 깔끔하게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키타마도의 서브. 오사나이의 리시브 이후 파이프 공격인데 토스 높이가 다소 맞지 않네요. 그대로 블로킹에 걸립니다. 버틀러의 철벽 방어였네요. 히사미치의 아웃사이드 히터 선수는 저희가 보기엔 그리스 출신 용병 선수인 것 같은데요. 자, 아라키의 전광석화 같은 이동 속공이었습니다. 아라키의 서브. 오사나이의 리시브에 이어 직접 공격까지 시도합니다. 사메디의 첫 시도는 막혔지만 두 번째 기회에서 대각선을 시원하게 뚫어버리네요. 강력한 외국인 선수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득점하는 모습입니다. 리시브가 아주 깔끔하죠. 백토스로 연결. 우와, 수비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니시무라의 헌신적인 수비입니다. 수비 라인이 참 견고하네요. 오사나이의 공격이 이번에는 아쉽게 범실로 이어집니다. 노터치 선언. 스코어는 29대 27까지 가네요. 이건 정말 아라키 선수의 모습이 비치는데 별다른 도구를 쓰지 않고 경기에 임했군요. 키타마도 선수가 지금 시즌에는 염색이나 브릿지를 하지 않은 상태네요. 지난 챔피언 결정전이나 플레이오프 당시에는
화려한 브릿지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죠. 자, 리시브가 다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동 공격으로 응수, 블록아웃입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잘 대처했네요. 태국 국대 미들 블로커 하타야입니다. 리시브 성공. 이번에는 후방으로 길게 뺍니다. 자, 지금 아포짓 위치에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오사나이의 강력한 서브. 와, 니시무라 수비 정말 대단하네요. 첫 번째 연결이 랠리가 꽤 길게 이어졌네요. 연결이 다소 길어지면서 상대에게 다이렉트 찬스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아키모토 선수의 모습도 보이네요. 역시 모미 선수가 선발로 나섰군요. 리시브 안정적으로 전달됐고 이어지는 이동 공격이 아주 매끄럽습니다. 와타나베입니다. 와타나베 선수의 득점이군요. 이동 공격이 참 정교했습니다. 자, 이렇게 2세트마저 에스테모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지난 시즌 우승팀과의 대결인데도 전력차가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경기력입니다. 자, 이제 사메리 선수입니다. 토스 높이가 다소 낮았지만 침착하게 잘 해결했네요. 보그 선수가 빠진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아라키 선수인가요? 정확히 누구인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자, 리시브 성공했고 메이 선수의 대각선 공격, 키타마도의 수비가 다소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번 시즌 상대의 목적타 서브를 가장 많이 받아내고 있는 키타마도 선수인데요. 다시 서브 리시브. 이번에도 공이 좀 흔들리죠? 그런데 오사나이 선수가 아닌 것 같네요. 13번 선수는. 리시브 잘 올라왔고요. 속공 연결. 아주 훌륭했습니다. 와타나베 역시 국가대표 출신다운 기량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리시브 라인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히사미치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백토스에 이은 과감한 푸시 공격입니다. 결국 성공시킵니다. 이렇게 3세트는 히사미치가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는 2대1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리시브. 이번에는 직선 코스를 깔끔하게 공략하는 메이 선수입니다. 자, 시간차 공격 시도. 일단 막아냈고 수비 집중력이 돋보입니다. 다시 유효 블로킹에 성공했고요. 이번 공격은 과연 어려운 상황에서도 킥오프 연결을 아주 잘해주었네요. 세터 교체가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후방으로 백쪽을 노립니다. 서브 에이스입니다. 공이 라인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는데 수비가 반응하지 못했네요. 자, 리시브 안정적이고요. 이번 공격이 성공하면 경기가 종료됩니다. 키타마도. 역시 키타마도 선수,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이 경기는 바로 다음 날에 치러진 연전 일정의 두 번째 경기인데요. 지금 바로 중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리그의 경우 이런 방식의 연전 일정이 꽤 잦은 편이죠. 방금 수비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자, 오사나이 준비합니다. 수비 좋고요. 키타마도 득점 성공. 키타마도 선수가 아직 어려서 가끔 서툰 모습도 보이지만 조금 전 니시무라의 수비가 뒷받침을 잘 해줬네요. 이건 수비 범위를 벗어났죠. 리시브 라인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 미국 출신 미들 블로커 버틀러 선수입니다. 아주 군더더기 없는 공격이었습니다. 그리스 국적의 선수로 보이는데 오사나이의 리시브에 이은 오사나이의 마무리. 대단하네요. 1대1 상황만 만들어지면 거의 확실하게 득점을 내줍니다. 자, 메이 선수의 공격. 라인을 벗어났을까요? 아웃 판정인 것 같은데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확인 결과인입니다. 라인에 아슬아슬하게 걸쳤네요. 결국 에스테모가 1세트를 먼저 가져갑니다. 에스테모 팀에서 외국인 용병이 2명이나 있는데도 오사나이가 득점 1위라는 게 놀랍네요. 자, 오사나이의 서브 리시브입니다. 자, 이번엔 블로킹에 막히나요? 유효 블로킹 이후 키타마도 선수가 몸이 가벼워 보이네요. 점프력도 좋고 공격 코스도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자, 리시브 이후 후위 공격까지 오사나이의 리시브는 정말 기복 없이 안정적이군요. 1대1 찬스를 만들어주니 역시 실수가 없네요. 여지없이 득점으로 연결시킵니다. 아라키의 이동 공격, 터치아웃 판정입니다. 고글을 쓴 아라키 선수군요. 상황에 따라 착용 여부가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선수 구성이 탄탄하네요. 히나미도 있고 그리스 측 윙 공격진이 다소 고전하고 있습니다. 자, 3세트. 사메디의 공격을 블로킹으로 차단합니다. 오사나이가 사메디의 앞길을 막아세웠어요. 키타마도의 안정적인 리시브. 수비 성공 후 공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다소 거친 면은 있지만 몸놀림이 가벼워 공격의 날카로움은 여전합니다. 키타마도 공격 성공. 토스 궤적이 아주 예리했습니다. 파워보다는 정교하게 찔러 넣는 느낌이 강하네요. 사메디의 강력한 스파이크 공격. 리시브 후 다시 오사나이. 빈 곳을 정확히 찔러 넣네요. 어려운 볼 처리 능력까지 겸비한 오사나이 선수입니다.
결국 한 세트를 더 가져가는 에스테모. 이번 시즌 에스테모의 기세가 상당히 매섭네요. 전반적인 경기력이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타점이 최고점에서 정확히 맞았어요. 3회 뒤 오사나이의 서브. 궤적이 좋습니다. 기타마도가 잘 견뎌냈고 유효 블로킹으로 연결됩니다. 에스테모의 반격 기회인데 연타로 리바운드 플레이를 유도합니다. 다시 한번 끈질긴 수비. 니시무라의 디그까지는 좋았으나 다이렉트 처리가 아쉽네요. 아라키의 서브. 이번엔 이동 공격 성공. 호흡이 완벽했습니다. 리시브 안정적으로 올라왔고요. 길목을 지키고 있던 투블록에 그대로 걸리네요. 더블 스위칭 전략까지 시도했습니다. 저 20번 선수. 스타일이 비슷해서 순간 오사나이 선수인 줄 알고 헷갈렸네요. 20번이 두 차례 가로막히며 승부는 이제 5세트로 이어집니다. 유효 블로킹 성공. 3번 오사나이와 20번 선수가 머리 모양이 똑같아서 착각을 했네요. 마지막 5세트. 여기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나요? 기타마도의 짧은 서브에 당황합니다. 오사나이의 서브. 리시브 깔끔했고 수비도 성공입니다. 이런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해야 역전의 발판이 생길 텐데요. 공격 좋았습니다. 어느덧 13대 10입니다. 오사나이 막혔고 이번엔 파이프 시도. 하지만 토스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연타 공격, 리바운드 상황입니다. 뒤쪽에서 블로킹 성공.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에스테모입니다. 이제 1점 차네요. 아라키의 속공. 유효 블로킹 이후 터치아웃을 만들어내며 한 점 차 턱 밑까지 따라붙습니다. 과연 듀스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리시브는 잘 올라갔습니다. 시간차 밀어넣기. 팬케이크 수비가 무산되며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오사나이 선수의 활약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오사나이는 공수 밸런스가 완벽한 육각형 플레이어의 성실함까지 갖춘 선수인 만큼 기업은행의 정체된 성적을 반등시킬 확실한 카드가 될 것입니다. 강소희보다 안정적이고 사도호바보다 공격력은 낮지만 수비는 대등한 수준이죠. 활약면에서 저스티스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받는 오사나이가 과연 기업은행이라는 거대한 벽과 악연을 끊어내고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익하게 감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곧 흥미로운 다음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